안녕하세요. 늘 감사하는 회계사입니다. 재무제표란 무엇인가? 이제 가정에서 이제 가계부 쓰시잖아요. 재무제표란 회사의 가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무제표는 현재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알려주는데 그 건강검진이 있잖아요. 지금 내 몸 상태가 어떤가? 그것을 기업에 빗대어 보면 현재 내 사업의 상태가 어떠한 걸 알려줍니다. 즉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산된 재무제표를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통 사장님들은 매출에만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매출이란 건 이런 겁니다. 너 주식 얼마 정도 하니? 주식 한 3억 정도 하지. 그럼 사실 주식을 3억 규모로 하는 거면 그렇구나. 근데 사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익이야, 손해야? 난 20% 정도 이익이야. 난 반타작 났어. 그럼 사실 3억 원이 중요한 게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익이냐, 손해냐이기 때문에 매출만 본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매출을 중요시하는 것도 이유는 있는 게 주식 1000만 원을 해서 20%를 벌었다 하면 200만 원이죠. 근데 규모가 한 3억이야. 그러면 20% 벌었다고 하면 6천만 원 정도가 되니까 중요하긴 하다. 이렇게 규모 자체를 키우는 것 또한 이제 의미가 있겠지만 이 사업 자체가 이익을 보는 사업인지 손해보는 사업인지 또한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회계를 아예 도외시하는 경우 분명히 잘 되는데 장사가 이렇게 잘 되는데 왜 자꾸 돈이 안 벌릴까? 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그걸 알기 위한 게 회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재무제표에 대한 간단 설명입니다. 자세한 것은 이제 회계팀이나 기장해주는 곳이 알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교양 측면에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렇게 5가지로 구성됩니다. 복잡하죠. 여기서 현금흐름표란 회사의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그래서 각각 얼마의 현금이 유출되고 유입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표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본변동표란 1년 동안의 자본의 변동 내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석은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보여주는 말 그대로 주석입니다. 이 세 개는 교양 측면에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입니다. 다이소 건데요.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자산은 이제 기말 기준 말 그대로 자산을 말합니다. 쉽게 구분하여 지금 있는 돈, 회사가 받을 돈, 미리 준 돈, 그리고 앞으로 팔 재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 등으로 구성됩니다. 지금 있는 돈은 보통 예금, 현금 등이고요. 우리가 받을 돈은 외상매출금, 미수금 등을 말하고 미리 준 돈은 선급금, 선급비용, 선급 미리 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앞으로 팔 재고는 재고자산, 가지고 있는 재산은 기회장치, 건물 등을 말합니다. 다음 부채입니다. 부채는 회사가 져야 할 돈, 미리 받을 돈 등으로 구성됩니다. 회사가 져야 될 돈은 여기 외상매입금, 매입채무, 미지입금 등이고 미리 받을 돈은 선수금, 선수수익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자본입니다.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를 말하는데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빚 다 갚으면 남는 본인의 것, 즉 자기 자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 1억으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면은 현금 1억, 자본 1억 이렇게 있겠죠. 근데 1년 뒤 현금 3억, 미지입금, 또 부채 1억이 된다면 미지입금을 다 갚을 경우 현금이 2억이 될 테니까 자본은 2억이 됩니다. 자본은 손익계산서 설명 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매출,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의 손익, 법인세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모두 이익이라는 가정하에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 마이너스 판매관리비는 영업이익, 영업이익 플러스 마이너스 영업의 손익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마이너스 법인세 비용은 당기순이익.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당기순이익이 이런 가정하에 나타납니다. 뭔가 처음 보면은 복잡해 보이는데 들어보시면 다 나눠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매출입니다. 물건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했을 때 발생합니다. 매출로 인해 유입되는 현금이 현금흐름표의 영업활동상 현금 유입입니다. 즉 이익단체인 회사가 이익을 내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계정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는 것들이 있는데 매출과 이익은 아예 다른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수익은 들어올 총액을 말하고요. 이익은 수익에서 원가, 비용 등을 차감한 순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니 수익이 높으면 이익도 높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수익이 높다고 이익이 무조건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이 원가와 비용에 따라서 손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익과 이익은 무조건 따라오는 개념은 아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매출원가입니다.
매출과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원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상품을 판매했다면 상품의 매입원가, 제품을 판매했다면 제품의 제조원가, 용역을 제공했다면 용역 제공에 사용된 원가를 말합니다. 이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것이 매출 총이익입니다. 근데 만약 고정비를 제외함에도 매출보다 매출원가가 더 커서 매출 총손실이 된다면 이건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 120원 주고 산 상품을 100원에 팔았다면 매출은 100원이겠지만 매출원가는 120원, 매출 총손실이 20원이므로 팔면 팔수록 20원씩 손해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 각 품목별 마진을 확인하셔서 팔수록 손해보는 품목이 무엇인지 검토해야 됩니다. 이 검토하는 과정을 관리회계라 말합니다. 세 번째, 판매비와 관리비, 즉 판관비입니다. 회사 운영에 필요한 매출과는 직접적으로 대응되지 않는 비용을 말합니다. 예시로는 경영팀과 영업부서 등의 백오피스의 급여, 복리후생비, 퇴직급여, 여비교통비, 회사의 광고비, 감사비용, 기장비용 등이 있습니다. 매출과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매출원가는 다르게 간접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회사의 운영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비용입니다. 이제 매출총액에서 판관비를 차감하면 영업이익이 됩니다. 즉 영업활동에서 발생된 이익을 말합니다. 보통의 경우 매출총이익에서 영업손실이 날 수 있는데요. 매출 총손실이나 영업이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팔수록 손해니까 영업이익이 될 수가 없겠죠. 한편 매출 총이익이나 영업손실인 경우에 매출의 볼륨을 높이면 영업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업이익이 0이 되는 매출을 손익분기점 매출, 즉 BEP라고 합니다. 자, 다음 네 번째는 영업의 손익입니다. 즉 영업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자 수익, 이자 비용이 있고요. 적금을 들고 차입금을 차입하는 게 영업활동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영업의 손익에 해당합니다. 또한 회사가 경영대회에서 수상을 해서 1,000만 원을 받았다면 경영대회에서 나가는 것이 회사의 주 영업활동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업의 수익이 자비익으로 계상되게 됩니다. 다이소의 예시인데요. 수입 수수료, 유형산 처분이익, 영업 관련된 건 아닌 거고요. 임대료 주고받는 게 다이소의 영업활동은 아니니까 영업의 수익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기부금, 기부하는 게 회사의 영업활동은 아니니까 영업의 비용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설명한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손익을 과감해주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면 드디어 여러분들이 아시는 당기순이익이 됩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자면 손익계산서는 흐름이고요. 결산 기간 동안의 성과 금액을 말합니다. 즉 3개월 동안 손익이 얼마다, 1년 동안 손익이 얼마다. 재무상태표상 자산부채는 잔액으로 결산 시점의 금액을 말합니다. 즉 특정 시점에 내가 받아야 할 돈은 얼마고 특정 시점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며 져야 할 돈은 총 얼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잔액 개념입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당기순이익이 이게 잉여금이 돼서 재무상태표의 자본이 됩니다. 자, 이제 자본에 대해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1억 원으로 설립했습니다. 그럼 현금 1억, 자본 1억이 있겠죠. 여기서 1년을 영업해서 당기순이익이 2억이 됐다. 그러면 2억 원이 전부 현금으로 들어왔다는 가정하에 현금 3억, 자본 3억이 됩니다. 여기서 자본 3억은 초기 설립 비용인 1억 원과 이 잉여금이 돼서 총 3억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만약 1년을 영업하여 단기 손실이 3천만 원이고 전부 현금으로 유출되었다면 현금 7천만 원, 자본 7천만 원이 되겠죠. 여기서 자본 7천만 원은 자본 1억 원에서 결손금 마이너스 3천만 해서 7천만 원으로 구성됩니다. 즉 초기 투자금 1억 원 중 30% 잃었다는 뜻을 뜻합니다. 즉 30%의 부분 자본 잠식이 된 것이죠. 여기서 1억 원 이상을 잃으면 완전 자본 잠식이 됩니다. 해서 사장님들은 재무상태표 자본을 보실 때 초기 투자 비용 대비 어느 정도 늘었나 줄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다이소의 경우 1년 동안 자본이 8천억에서 1.1조로 2천억이 넘게 늘었네요. 투자금인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의 합계가 430억 정도 되니까요. 자, 430억으로 해서 1.1조가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장에 사람 많은 건 다이소랑 올리브영밖에 없다더니 다이소 확실히 많이 벌긴 하네요. 만약 개인 사업자라고 한다면 특성상 법인처럼 재무제표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기장을 맡기신다고 한다면 특별한 자료를 주시지 않으시잖아요. 기장하는 곳에. 그래서 기장하는 것은 저희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 좀 부가세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만들게 되고요. 부가세 신고서를 기준으로 부가세 납부를 하고 있다면 지금 돈을 벌고 계시는 거고요. 부가세 환급을 받고 있다면 돈을 잃고 있는 것이다 라고 러프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상 재무제표의 간단 이해였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